이건 어쩔 수 없이 나가자. 네, 뭐. 진짜 뭐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오늘 밤만 나갈 거긴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거의 시간 다 쓰게 되더라고. 예지 문제가 7개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너 길다. 일단 오늘 할 게 2차 부등식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부등식 끝날 거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끝난다고 하면 토요일에는 이제 아예 다른 단원으로 나갈 거야. 이거 다음 단원이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해봤지. 경우의 수 구하고 확률 구하고 했던 거. 확률은 안 구할 건데 경우의 수가 이제 좀 어려워져 많이. 그래서 어쨌든 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그래도 다 좀 연관이 됐었잖아. 근데 다음 단원은 아예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라서 여태까지 배웠던 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을 거야. 그리고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끝나면은 행렬하고 이제 1학기 내용 마무리. 자, 어쨌든 2차 부등식을 할 건데 2차 부등식은 너네 예전에 얼마나 됐지? 한 3주 됐을라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했던 거 기억나나? 네. 기억 안 나나? 뭐 2차 함수가 뭐 x축이랑 만난다고 할 때, 자, 이거 기억 안 나면 큰일인데?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난다고 할 때 x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y는 0이라고 하지. 근데 얘네 둘이 만난다는 건 연립을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연립을 하게 되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얘네 둘이 만나는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 했을 거야. 그리고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판별식 d가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 만약에 접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는 d가 0인 경우, 그리고 안 만난다 이럴 때는 d가 0보다 작다. 이런 거 했을 거야. 기억나니? 네. 요게 좀 오늘 많이 쓰일 거니까, 만약에 오늘 수업 듣고 내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지난 강의를 찾아보든 책 앞에를 다시 돌려보든 해야 돼. 자, 일단 2차 부등식은 뭐 예를 들어서, 자, 얘가 0보다 크다. 자, 얘의 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너네가 해야 될 거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해를 구해주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y는을 붙여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보고, 얘도 y는을 붙여서 y는 0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x축이지, y는 0이니까 얘네 둘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는 0 요걸 풀어보자는 거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x-4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4 이렇게 나올 거라. 그럼 얘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네? 그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랑 어디서 만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4일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여기 이 점이 마이너스 1, 이 점이 4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걸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0보다 크다 이걸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 2차 함수가 y는 0, x축보다 크다는 거는, y 값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더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럼 2차 함수가 y는 0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이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야? 결국 여기랑 여기 아니야? x축이 이건데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라는 거. 0보다 크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얘는 해가 어떻게 되냐? 자, 0보다 크다니까 얘를 기준으로 더 작아야 되고
얘를 기준으로 더 크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저번 시간에 절대값 부등식 했을 때처럼 큰 작작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을 땐 큰 작작 생각하면 돼.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해가 어떻게 나오냐? x가 4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구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가장 먼저 뭐 한다? 2차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을 구해준다. 실근을 구한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2차 함수의 개형을 대략적으로만 그려준다는 거야. 2차 함수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y값이 크다는 건 위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찾아줘. 그 다음에 얘 범위를 쓰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에 범위를 써주면 되고 만약에 반대로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밑에 부분이겠지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4의 사이값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좀 생각해 줘야 될 거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큰 작작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이값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세 가지 경우로 한번 나눠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야.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는 어느 경우냐면 일단 2차원 이부터 쓰고 자, 만약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 A가 음수일 때는 이따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거다. 오케이? 일단 양수라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첫 번째 경우로 D가 0보다 큰 경우 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2차 함수랑 Y는 0, X축이랑 D가 0보다 크다는 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럼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냐? 일단 내가 A를 양수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얘가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X축이 이쯤에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만나는 이 점을 알파라고 하고 이때 만나는 이 점을 베타라고 해보자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얘가 0보다 큰 범위. 자, 그러면 얘가 Y는 0이잖아.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겠지.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0보다 크다 하면은 뭐 생각해라? 큰 작작.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 이거 생각하라. 그래서 X가 옆에다 써야겠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X가 베타보다 크거나 또는 X가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얘는 여기서 등호만 붙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등호만 붙여주면 돼.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다는 거는 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잖아. 밑에 있다는 건 여기 사이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알파와 베타의 사이. 그러니까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세 번째 케이스에서 등호만 붙은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등호만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했어?
자,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내가 다 설명한 내용들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셈 보충 요 내용 보면은 이걸 치우자. 자, 여기 보면은 A가 0보다 크고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A의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과 A의 x-알파와 x-베타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지. 아까도 말했지만 A가 양수야? A가 양수인데 0보다 크네? 그러면은 큰 작자. 그래서 x가 베타보다 크거나 x가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인데 0보다 작네?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의 사이값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해됩니까? 자, 저기 예시로 x-2에 x-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 x제곱의 개수 양수 맞지?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일단 얘가 0이 되는 x값들을 이렇게 써주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큰 작자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마찬가지로 얘 0으로 만든 x값 0으로 만든 x값 적어준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데 0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사이값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해되니? 원리는 간단하지. 다음 저건 줄 필요가 있어. 자, 마찬가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가 양수란 가정하에 자, 이번에는 얘가 두 번째 상황 d가 0일 때 d가 0이라는 거는 이 이차함수랑 x축이 접하는 상황인 거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그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한 점에서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이때 x값을 알파라고 해보자고. 알파.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2차 부등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요거 한번 봐보자.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언제 위에 있냐? 항상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빼고? x가 알파일 때 빼고. 왜냐? x가 알파면은 얘가 y가 딱 0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지는 않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x가 알파만 아니면은 다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크거나 같을 때는 0도 포함하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얘가 0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방금도 내가 말했지만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작거나 같다는 건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일단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었고 0인 부분은 딱 하나 있어. 언제?
x가 알파일 때.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면은 어떤 범위가 나올 것 같지만 이렇게 방정식처럼 x는 알파 이렇게 딱 하나만 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것도 알아줘야 돼. 아이씨, 저 또 지웠네. 아이씨. 자, 이거는 마지막 상황이야. 이건 세 번째, D가 0보다 작은 경우. D가 0보다 작다는 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 거였어. 그래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만나지 않지.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 얘가 0보다 큰 부분?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자,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지.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은 난 정말 어렵지 않은 단원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너네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중학교 때 이제 너네가 방정식은 방정식, 부등식은 부등식, 함수는 함수 이걸 따로따로 세 개로 생각했다면 고1 때는 이걸 하나로 이제 묶어서 왔다 갔다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2차 함수만 그려주면 다 나오는 거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특히나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네가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뭐 그래프 그리는 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 요 내용은 너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야. 뭐 꼭 시험 아니더라도 너네가 뭐 레벨업을 풀든 다른 프린트, 문제집을 풀 때 항상 끼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이렇게 돼 있잖아.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그러니까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든 간에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서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A가 무조건 양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내가 양수라고 말을 안 했지. A가 음수인 것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야. 자,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자, 위로 볼록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클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 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쭉 내려가는, 끝없이 내려가는 거야. X가 작아져도 끝없이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X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끝없이 내려간다. 그래서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커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얘가 0보다 크려면 일단 위로 볼록은 탈락이라는 거지.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A는 양수여야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자,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X축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X축이 여기 있다는 거는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 조건으로 D가 0보다 작다. 이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해야 된다. 두 번째,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얘가 성립할 수 있다. 이해됐니?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가보자. 자, 얘가 0보다 작다고 해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작다고 해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하다면 얘가 항상 0보다 작을 수가 있겠어? 없다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은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번 상황에서. 그럼 무조건 위로 블록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로 A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항상 작다는 건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X축의 위치를 이쯤으로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 X축과 이차함수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면 두 번째 조건으로 G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해야 얘가 만족이 된다. 이해됐니? 그 다음에 내가 방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이제 여기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표에다가 너네가 별표 쳐가지고 한번 꼭 다시 정리하면서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표를 보고도 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왜 이러지? 하는 거 있으면은 무조건 물어봐야 돼. 왜냐면 2차 부등식은 이게 절반 이상이야 사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면 2차 부등식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꼭 이 표를 보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뭐 모든 실수가 나온다,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해가 나온다 라는 거를 너네 스스로 정리해보고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물어봐야 돼. 꼭. 알겠지?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생각할 수가 있어. 나는 지금 양수라고 계속 가정만 했잖아. 그럼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자, 얘를 풀어보려고 해.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제 안 먹히는 거야. 왜?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해버려. 그럼 끝이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되고 얘는 어차피 0이지? 근데 내가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딱 나왔잖아. 이제 끝난 거지 뭐.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근데 0보다 작다는 건 어떻게 된다? 사이값.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와 x의 사이값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야.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라?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서 다시 양수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음수일 때. 오케이? 근데 저거 바꿀 때 간혹 가다가 애들이 부동호 방향 안 바꾸는 경우가 생겨. 바꿔줘야 돼. 어제도 나왔어. 부동호 방향 안 바꿔가지고 틀린 애들. 그래서 부동호 방향 바꾸는 거 신경 써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거는 2차 부등식을 주면은 우리가 해를 구하는 거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해보는 것도 해볼 거야. 그러니까 해를 준 다음에 2차 부등식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해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때 2차 부등식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2차 방정식. 그럼 얘는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난다는 거야? x가 2일 때랑 5일 때 만난다는 거야. 그럼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근이 2랑 5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두 근이 2랑 5야? 그리고 x제곱 개수 1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사이값이 나왔네? 그럼 0보다? 그치? 이렇게 만들면 끝이야. 근데 이제 식을 만들 때는 얘네 전개해서 써주는 게 좋고, 이렇게. 알겠지?
요것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여기 그 정리된 거 박스 안에 보면은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할 때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 그러면 x-알파에 x-베타 이렇게 써준 다음에 x제곱의 개수 양수잖아 지금 그치?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생각해줘야 돼. 자, 양수잖아. 근데 사이값이 나왔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베타보다 크거나 x가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x제곱 개수 1이라고 하고 얘는 큰 작작이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x-알파에 x-베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용은 마지막인데 자 보면은 여기 보충에 x가 알파가 해고 얘가 해인 거야.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한다고 했을 때 자 생각을 해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거는 일단 아래로 볼록할 거야. 그치? 근데 얘가 해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일단 큰 쪽은 아닐 거야. 큰 쪽은. 그치? 그럼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 일단 해가 얘밖에 없다는 건 중근이란 소리야. 중근이란 소리.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떻게 하면 해가 요거밖에 안 나오냐? 0보다 작다로 하면 해가 없는 거고 그리고 0보다 크다로 하면 얘 빼고 다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중근이니까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해가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얘 빼고 해가 다 된다는 거는 0을 제외하고 다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 딱 그거 하나면 돼. 다른 건 없어. 이제 예제해요. 응? 이제 예제해요. 쉽겠다. 예제하기 전에 요거. 그리고 쉬는 시간 주고 예제할 거야. 내가 이거 옛날에 이거 빨리 공소하게 자, 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차 함수랑 x축 요것만 봤단 말이야. y는 0보다 크냐, y는 0보다 작냐 뭐 이런 걸 따졌는데 이제는 이차 함수랑 직선을 비교해보자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어. 얘를 y는 fx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직선을 y는 gx라고 해보자는 거야. y는 gx. 자, 그러면 이때 이 이차 함수랑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야 fx가 gx보다 클 때가 언제야? 이렇게 하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y는 fx가 y는 gx보다 크다. 크다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더 위에 있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언제냐?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네? 여기는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밑에 있지?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지?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거는 큰 짝짝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x가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리고 또 다른 상황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y는 fx가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직선이 y는 gx라고 할 때 이때 만나는 한 점을 알파라고 해보자고. 자,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한번 풀어보자. 작거나 같다.
자, 그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밑에 있거나 만나는 점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2차 함수가 얘보다 밑에 있는 데가 있어? 없지. 근데 만나는 점은 딱 하나 있지. 그래서 얘는 해가 어떻게 되냐? x가 알파.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다, 결국.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그 2차 함수 2개짜리도 있을 거야. 자, 얘도 똑같아. 자, 요 아래로 블록한 애를 y는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블록한 애를 y는 gx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만나는 점이 2개가 있는데, 이때 얘네를 알파, 베타 이렇게 놓자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fx가 뭐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 해보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흰색이 fx니까 흰색이 노란색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냐?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만약에 fx가 gx보다 작다 라고 하면은 흰색이 노란색보다 작다는 거는 노란색이 더 위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사이값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있으면 사실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이게? 네. 헷갈려요. 많아가지고. 그래? 근데 저는 뭐 남다르니까. 그래? 나는 여기를 되게 좋아하는 게 쉬워서 좋아해. 네. 그래프만 그리면 사실 다 나오는 거잖아. 뭐 여튼 예제는 10분 쉬었다가 7시에 다시 하는 걸로 하자. 자, 뭐 승준이는 좀 힘들겠지만 열심히 읽어야지. 이게 어디서 한번 가봐. 최대한 따라와봐. 자, 1번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지. 일단 방정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얘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준다.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네가 0이 되는 x값 써주라고 했지,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라? 사이값. 사이값으로 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x제곱의 개수가 음수지? 음수는 어떻게?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바꿔줘라. 무조건 우린 양수로 해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하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로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 해주면은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x값 5 마이너스 3 적어주고 0보다 큰 쪽이네. 큰 쪽이면 어떻게 해라? 큰 작작.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 그러니까 x가 5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사이값, 0보다 큰 쪽일 때는 큰 작작,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3, 4번도 있지. 자,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클 때 해를 구하라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판별식을 해. 판별식. 자, 판별식 해보면은 b제곱 9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형태일 거 아니야? 근데 d가 0보다 작대. 그럼 둘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안 만나게 이렇게 x축을 그어줘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0보다 클 때의 해를 구하래잖아. 언제 커? 항상 커. 그러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얘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4분의 9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는데 얘가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 2분의 3, 4분의 3이잖아. 뭐 그럼 대략적으로 그려봤을 때 2분의 3, 4분의 3 뭐 한 요쯤 잡아보자고. 근데 얘가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네. 그러니까 모든 실수 그렇게 구해도 된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하든 그 표준형을 바꿔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든 뭐로든 풀 수만 있으면 돼. 4번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준다. 그럼 부동호 방향 바꿔줘야겠지. 근데 얘는 딱 인수분해 되는 애지. 요렇게. 자, 그러면 어떤 애의 제곱이야? 어떤 애의 제곱인데 0보다 작은 게 돼? 안 되지. 허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 근데 좌표평면이 허수를 어떻게 나타내? 크기가 없는데.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승준이는 꼭 영상 올라오면 봐야 돼. 뭐 무조건 B. 프로미스. 약속. 자, 2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요걸 풀었더니 마이너스 4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럼 첫 번째 x제곱의 개수가 양수잖아. 근데 0보다 작다가 나왔네. 그러면 사이값 딱 나왔지. 그러면 얘를 만약에 2차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두 근이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4랑 b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이때 두 근이 뭐가 된다? b랑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두 근의 합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럼 b는 몇? 2. b 바로 나왔지. 자, 그러면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4야. 그럼 두 근의 곱은? A. 그럼 a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됐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좀 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도 다시 정리해야 돼. 자, 다음 2번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3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의 해가 x는 3 요거래. 자, 얘는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텐데 얘가 x는 3밖에 해가 없다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오케이? 그럼 이 이차함수가 y는 0, x축보다 작을 리는 없잖아. 그치? 근데 딱 0이 되는 이 순간이 언제다? x가 3일 때다.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k는 뭐랑 같아야 되냐? x 마이너스 3의 제곱과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네?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얘랑 같아야 되니까 k 값이 3. 아이고 우리 승준이 어떡하냐. 왜? 진짜 정도.
영어쌤 탓해, 영어쌤 탓해. 영어쌤 잘못한데. 그쵸.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했더니 해가 어떻게 나왔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근이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4랑 3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얘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2로 이렇게 묶어주고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3인 2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고. 그럼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3이라는 거는 두 근의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x 이렇게 돼야겠고 두 근의 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전개하면은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한다. 그러면 p가 2, q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 이름이 네.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요거의 해를 구했더니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요게 나왔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두 근이 1과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의 개수 a로 묶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 x제곱하고 두 근의 합이 몇? 4.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x. 두 근의 곱이 3.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a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3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고 c가 3a가 돼야 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문제에서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라고 했으니까 ax제곱 마이너스 bx니까 플러스 4ax 플러스 c 3a가 0보다 크다. 요걸 하라네. 자, 그럼 얘 a로 묶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그치? 근데 여기서 문제가 a의 부호를 몰라. a의 부호에 따라서 큰 작작일지 사이값인지 나올 텐데 a의 부호를 몰라. a의 부호 어떻게 찾을까? 그래, 잘. 수임. 그러니까 a가 양수긴 해. 근데 왜 양수냐? 자, 저기 봐봐. 해가 저기 1보다 크고 여기를 봐봐. 3보다 작을 테니까 양수예요. 그치? 0보다 작다 돼 있을 때 사이값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양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양수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쪽이면 큰 짝짝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나왔지, 드디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건 중요하다고 했어.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0보다 크대.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 오케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된다? 얘랑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안 만난다는 건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얘는 짝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즉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돼. 다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일단 얘 아래로 블록이거든? 그치?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대잖아. 무슨 말이야? 항상 0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다고. 해가 없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야, 얘.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D가 0보다 작다. 이걸 이용해주면 돼.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럼 전개해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얘가 0보다 작다. 계산해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4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인수분해하면은 K 마이너스 4에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4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0보다 작다 줄이니까 4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엄청 많이 실수하는 거야. 애들이 엄청 실수해가지고 어제도 내가 엄청 강조를 했어. 자, 부등식 a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가 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우리 아까 이거 했었잖아. 얘가 x가 뭐가 들어가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위로 볼록은 된다 안 된다? 위로 볼록 안 된다. 왜? 위로 볼록이라는 건 얘가 x가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지면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a가 음수는 안 되니까 a가 0보다 클 때 한번 보자. 자,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하겠지.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항상 0보다 커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도 되겠지.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D가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D가 0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0, 3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쓰는데 사실 여기다가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뭐 때문이냐? 우리가 가정 자체를 뭐라고 했어?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지. 그래서 얘랑 얘랑 공통 범위로 써주면은 요렇게 써줘야 사실 맞는 표현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애들이 실수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야. 자, 얘 2차 부등식이란 말 있니? 2차 부등식이란 말 있어? 없지? 그럼 A가 0이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A가 0일 때도 한번 따져보자.
자, 그럼 A에다가 다 0을 집어넣으면 뭐만 남냐?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3은 0보다 크거나 같나? 제가 그래요.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3보다 어쨌든 크잖아. 0보다 크잖아. 그럼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면은 참인 거야, 참.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크잖아. 그럼 참인 거야. 오케이?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니까. 또는이니까. 그럼 얘는 참이란 말이야. 그럼 A가 0이어도 된다라는 거지. 얘가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게 거짓이 나오면은 A는 0을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예제 7번이 어려워. 자, 6번 먼저.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얘가 y는 2x 플러스 1.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냐면 2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대잖아. 그럼 y 값이 더 위쪽에 있다는 건 y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큰 거죠. 그치, 더 큰 거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 그럼 얘를 다 좌변으로 넘겨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자, x제곱의 개수가 양수고 0보다 크다니까 큰 작자. 맞기는 해.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보자? 2차 방정식으로 보자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근이 뭐가 된다? 2랑 b가 된다라는 거지. 얘 두 근이. 자, 그럼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두 근의 합이 몇이야? 두 근의 합이 몇이 돼야 돼? 5가 돼야겠지? 아, 그래서 b는 3이다. 자, 그럼 b가 3이면 두 근의 곱이 몇이야? 그럼 얘가 6이 되려면 a는 7.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에서 아마 한 10분 정도 쓸 거야. 미쳤다.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10분까지는 아닌가? 10분 정도 쓸 것 같은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자, 절대값 x는 어떻게 나뉘어진다? x랑 마이너스 x로 나뉘어진다. 근데 x 그대로 나올 때는 언제야? 양수.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오케이? 1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설명해 줄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얘를 그냥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얘가 그냥 x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를 나눠버리죠. 그럼 첫 번째,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쳐보자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냐. 그럼 이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사이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정 얘랑 공통 범위로 써줘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얘랑 공통범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고 할 때. 그럼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랑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번 경우랑 2번 경우로 나눠서 푼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범위는 합쳐줘야 되는 거야. 또는이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해. 그럼 가정을 했으면 이 범위 안에, 이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공통범위를 구해서 얘를 구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쳐보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고 해봐. 그럼 결국 이걸 합쳐야 될 거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되고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돼. 이걸 합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범위랑 이 범위랑 합쳐주면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 오케이? 이거 뭐 수직선으로 그려보면은, 자, 먼저 얘부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얘는.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두 범위 합치면은 여기가 전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절대값 이거 풀어서 하는 거. 이건 필수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다른 관점을 설명해 주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관점이냐면, 자, 만약에 내가 절대값 x를 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절대값 x는 x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x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x를 제곱하나 결국 뭐가 돼? x 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 제곱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겠네. 그치? 그래서 문제에 있는 요 자식을 어떻게 보겠다?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러면 이때 절대값 x를 내가 만약에 a로 치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풀어주면 a-3에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인데 요거 풀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a에다가 절대값 x를 넣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돼? 절대값이 뭐야? 절대값 정의가 뭐야? 그치, 0으로부터 그 전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거리는 음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딴 거는 필요가 없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당연히 크지, 절대값인데. 얘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얘는. 써봤자.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 1차 부등식. 그럼 어떻게 해라? 얘 마이너스 붙인 거에다가 사이값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 오케이?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관점의 차이긴 한데 얘도 알아두면 좋아. 그 다음에 2번. 이제 2번이 문제지.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가우스 기호를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 그 가우스 기호가 뭐였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야. 크지 않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크지 않은, 다른 말로 뭐야? 그치, 작거나 같은. 그치.
너네 문제 풀 때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풀면은 뭔가 짜증나잖아. 옳은 것은 이러면 쉬운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는 까다롭잖아. 그러면 크지 않은 이 표현보단 그냥 작거나 같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편하게. 오케이? 그럼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라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우스 교 안에 1.7이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그치, 1이 되는 거야.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니까. 자, 그러면 얘는 2. 그치, 얘는 2가 되는 거야. 1이 아니라. 왜? 작거나 같은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얘는 뭐야? 마 2. 마 1이 아니라 마 2가 되는 거야. 작거나. 왜?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전에 이거 가우스 비호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쉽게 생각하면 뭐랑 똑같다? 정수 부분이랑 똑같다고 했어. 정수 부분. 예를 들어서 1.7의 정수 부분 뭐야? 1이야. 2의 정수 부분 뭐야? 2야. 마이너스 1.2의 정수 부분 뭐야? 하면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에 이 소수 부분이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됐어. 조건 자체가. 이 소수 부분은. 오케이?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다고. 그럼 소수 부분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낸다? 마이너스 2 플러스 0.8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이해되니? 가우스 기호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냥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보면 가우스 x 얘를 그냥 쓰면 되겠네.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 가우스 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딱 봐도 뭔가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지? 반복해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a-1에 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치? 자, 그러면 a에다가 다시 가우스 x를 넣으면은 가우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 가우스 x가 1이면 범위 어떻게 돼? 가우스 X가 1이에요. 자, 가우스 x가 1이야.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돼? 자, 일단 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가우스 x는 뭐라 그랬어?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야, 정수. 가우스 x는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돼. 그럼 지금 가우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얘 값이 여러 개, 물론 여러 개이긴 한데 무한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 2, 3 딱 세 가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왜? 정수니까. 오케이? 그럼 가우스 x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고. 그때 가우스 x가 1이면 범위 어떻게 돼? x의 범위. 가우스 X 1이면 1. 응? 1은 내가 아까 가우스 x는 뭐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가우스 X 이게 정수 최대 영수. 안 쓰잖아. 아니 그런데 계속 펜 만지작 거리고 죄송합니다. 집중 안 하잖아. 자, 가우스 x가 1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가우스 x를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다? 뭘로 생각해라? 뭘로 생각하면 편하다 했어? 아까 여태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말고 뭘로 생각하면 편하다? 정수 부분으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그러면 너네가 가우스 X가 1이라는 거는 정수 부분이 1인 애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1인 애들이라면 당연히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지. 아니야? 그치? 그리고 2를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가우스 X가 2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이 2인 애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2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겠고 3보다는 작아야겠지. 그치? 마지막. 가우스 X가 3이다. 그럼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거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얘는 가우스 X가 1, 2, 3이 다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세 개 범위를 다 합쳐줘야 돼. 그럼 이 세 개 범위를 다 합쳐주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온다. 이게 2번의 답이야. 오케이? 이 가우스 문제는 물론 너네 내신은 안 나올 수도 있어. 내신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모의고사에 나와. 그래서 내가 보세요. 어? 그건 모르지. 뭐 너네가 모의고사 한 번만 볼 건 아니니까.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거야. 얘는 3월 모의고사 때는 안 나올 거야. 그때까지 너네는 중학생이니까. 여튼 이 가우스 기호할 때 내가 고1 때 이제 실화인데 내 친구가 이거 짜증나니까 그러더라고. 가우스 죽여버리고 싶다고. 미쳤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미 죽었다고. 저기 가신 거네. 여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이야 여기는 가우스 기호는. 그래서 근데 너네가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나중에는 얘 갖고 함수를 너네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거 y는 가우스 x 이런 거 너네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 안 할 수는 없고 해줘야 돼. 싫어도 어떡해. 자,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고 잠깐 쉬었다가 이따 넘어가자. 와, 아.